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경 케미칼 이슈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애경 케미칼 관련된 이슈들 꾸준히 업로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측은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인데요. 자, 여기에는 급등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로 해서 하루에 한 종목 정도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은 종목명이 가려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이거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이 두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정기술이 수익으로 좀 마감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올려드렸던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수익난 종목들도 있고 반대로 손실로 마감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검색식에 포착됐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수익 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최근에는 이제 대성파인텍, 블루엠텍, 포스코엠텍 그리고 자이글 이런 이제 종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파동을 좀 보여줬던 그런 이제 종목인데, 저희가 이 공부방에 관심 종목을 올려드릴 때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7월 18일에 올려드렸던 이제 포스코엠텍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검색식 포착 종목명, 기준가, 어디에 관련 수혜주인지,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어떤 양식으로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는데, 중요한 건 요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7월 18일이 이날이거든요. 7월 18일 금요일 날 13,10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고, 하루 쉬고 상승 조정 상승하면서 16,58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기준가 대비 26%의 상승 파동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이 7월 18일 날 캔들 밑에 보면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이 바로 3단계 매수 신호 포인트가 있는데, 저희가 이 3단계 신호가 뜨는 종목들만 철저하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이제 8월 5일에 올려드렸었던 자이글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종목명, 기준가,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양식으로 올려드렸는데, 바로 8월 5일이 이날이거든요. 8월 5일 5,350원 부근에서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6,050원까지 상승하면서 13%의 상승 파동을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날 캔들 아래를 보게 되면 신호가 겹쳐서 뜨는,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됐던 그런 이제 날이죠. 그래서 그날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13%의 상승 파동을 보여줬었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되겠고, 그리고 지난 8월 8일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한정기술이 오늘 한 6% 정도의 상승 파동을 보여줬었는데, 날짜를 보면 8월 8일이죠. 8월 8일이라고 해서 이제 한정기술을 95,600원에 관심 종목으로 저희가 올려드렸던 부분들인데, 바로 이날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틀 전날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이 됐고, 하루 이틀 정도 시세를 분출하지 않고 옆으로 기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6% 정도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종목, 앞으로 올려드릴 종목들도 철저히 이 3단계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만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종목은 철저히 단기 종목 위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부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는 방법은 저희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가 있는데,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아래에 이제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아래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인지 여부들 동그라미 X표 맞는 거에 해당되는 거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선호하시는 투자 스타일, 뭐 단기면 단기, 장기면 장기, 거기에 맞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도 원하시는 거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종목 진단이나 이런 것들 원하시는 거 있으면 종목명하고 평균 단가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신 받으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10 땡땡땡땡땡땡 번호로 남겨주신 다음에 아래 동의함 체크하고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는데요.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애경케미칼이 약 1% 정도의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정규장 거래량 12만 주 정도 거래량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뭐 유발되면서 하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하락도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7월 중순에 정점을 찍고 나서 가격 조정, 현재는 기간 조정의 연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던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리튬 배터리 관련주들도 좋았고 LFP도 좋았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나 나트륨 배터리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다 좋았는데 애경케미칼만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 내에서도 애경케미칼만 좀 하락하는 좀 희한한 그런 이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이제 같이 움직이는 데보마그네틱도 오늘 약 4%가량의 상승 흐름들을 보였고, 아이글도 오늘 4% 넘는 상승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뭐 나인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조금이지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WCP라는 종목도 역시나 이제 한 5% 넘는 이런 이제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 유일하게 이제 애경케미칼만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 내에서 좀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추세나 이런 부분들, 이런 우상향 추세나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주 어떻게든 이 12,000원대 위에서 슈팅을 한번 좀 만들어주면서 전고점을 좀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이런 어떤 지난 4월 달부터 이어져 왔었던 이런 상승 추세가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가져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12,000원대 위에서 강한 어떤 상승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또 추세나 이런 것들이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상대적으로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좀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강하게 좀 상승,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하면서 전고점 좀 넘어가는 흐름들 이번 주에 꼭 나와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있는 어떤 일정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이번 주에 이제 K배터리 현재 미래 조망 2025 전지기술 심포지엄이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K배터리 어떤 현재와 미래 전지기술 심포지엄 3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세미나 행사가 되겠는데요. 13일 첫째 날에는 2차전지 셀 분구, 전극 설계 등 기초 응용 튜토리얼과 함께 2차전지 시장의 기술 및 정책 전망이 튜토리얼 세션에서 공유가 된다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차세대 전지기술 로드맵이나 배터리 기술의 미래, 양극재 연구개발 동향 등 이런 이제 최신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둘째 날이 될 것 같은데 14일 둘째 날에는 나트륨 이온 전지용 양극, 음극, 전해지 기술을 비롯해서 2차 전지 수명 예측, 뭐 전고체 및 리튬 금속 전지 기술 등의 다양한 심도 있는 발표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14일에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어서 이 부분에서 과연 또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이 한번 주목받는 흐름들이 올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심포지엄 기술에 실질적으로 애경케미칼이 참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 SNE 리서치부터 삼성증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LG엔솔, SK온,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LNF 이런 이제 다양한 기업들을 비롯해서 연구기관들이 좀 참여를 하는데 애경케미칼이 좀 참여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번 세미나 브로셔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14일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날 나트륨 이온 전지 층산계 산화물 양극재 부분에 있어서는 에코프로비엠의 이동우 이사가 아마 발표나 이런 부분들을 나설 거고요. 확대해서 보면, 그리고 이제 음극재 분야,
기술 세션 2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시에서 10시 반에 기술 세션 2 소듐 이온 전지용 고용량 음극재 소재 기술에서는 애경 케미칼이 아니라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뭔가 이제 좀 발표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술 세션 3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어떤 설계 및 전해질 기술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을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자 기술 연구원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기업 가운데서는 에코프로 BM이 유일하게 양극재 분야에서의 어떤 발표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음극재나 어떤 전해질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보다는 어떤 연구원에서 발표나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딱히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이슈들은 없는데, 그래서 뭔가 8월 14일에 이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로 한번 수급이 옮겨오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발표에 애경 케미칼이 좀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중국 쪽에서 호재가 하나 들려왔죠. 중국의 CATL이 대형 리튬 강산 생산을 일시적으로 좀 중단한다, 그러면서 공급 과잉, 호재라는 그런 이제 이슈 속에서 오늘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좋았던 모습이었고,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TL이 중국 장시성에서 운영해온 대형 리튬 광산의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11일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등의 어떤 보도에 따르면 CATL은 이날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장시성 이춘시에 있는 젠샤워 광산의 채굴 작업을 중단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젠샤워 광산 운영을 최소 3개월 정도 중단을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다시금 이 8만 위안, 톤당 8만 위안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5일 형성했었던 톤당 8만 522위안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이 부분들이 국내 오늘 리튬 배터리를 비롯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던 부분이죠. 다만 이제 그런 흐름들이 애경 케미칼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나와야지만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세미나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이슈 속에서 과연 애경 케미칼의 주가가 좀 반응하는 계기가 만들어질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인 부분들이 이번 주에 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국정위원회의 이제 대국민 보고회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과연 배터리 산업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는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을지 봐야 되고,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물론 본업 자체가 워낙에 좀 부진하기 때문에 실적 전체적인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가 상승의 어떤 기대를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혹여라도 어떤 컨퍼런스 콜이나 기업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 애경 케미칼이 하고 있는 어떤 이제 하드카본 음극재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하게 된다면, 향후 어떤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애경 케미칼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부분들에서 변화가 좀 생길 수가 있고, 그 시각적인 변화는 결국에 수급으로 좀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실적 자체 포인트보다는 기업 설명회나 컨퍼런스 콜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컨퍼런스 콜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기업 설명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한다면 그게 하나의 애경 케미칼의 홍보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시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부분들이 어떤 이제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주가 상승에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나트륨 배터리 기반의 ESS 개발 계획을 보고 지시했던 시점, 이제 발표 시점이 8월 15일이거든요. 지난 2025년 4월 23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사를 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나트륨 배터리 개발에 어떤 특명을 내렸다라고 하고, 8월 15일까지 개발 또는 생산 제안서를 제출하라라고
지난 4월 23일에 기사로 좀 보도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 이번 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떠한 기사들, 추가적인 어떠한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이 나트륨 배터리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근 내각의 에너지 저장 장치 개발 및 생산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명령을 했고, 해당 제안서는 8월 15일까지 보고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보고될 ESS 장치 개발 제안서에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술이 중점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러시아 대통령실이 공개한 서류에서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거론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바로 8월 15일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런 어떤 모멘텀을 계기로 해서 나트륨 배터리의 수급이 한번 들어오는 계기가 마련이 될 수 있을지를 잘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지기술 심포지엄, 이 세미나 있죠? 여기에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기술 발표나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나트륨 배터리 개발 특명 시점이 8월 15일까지였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애경케미칼의 어떤 주가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이런 이슈에도 별로 주가에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동안 애경케미칼의 주가가 좀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주가가 좀 쉰다 하더라도 11월 중에 애경케미칼 하드카본 음극재 업그레이드 버전 2 양산 지금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올 수가 있고, 연말에는 중국의 나트륨 배터리 양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이 또 연말에 대기를 하고 있어서 조정을 받더라도 또 조정 이후에 다시 주가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지금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어가느냐, 아니면 좀 조정을 받고 쉬었다가 가느냐, 뭐 이런 어떤 차이의 문제겠죠. 기술적으로 본다면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꾸준히 이어져 와 있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흐름들을 더 탄력을 주면서 이어간다면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가운데 기술적인 흐름들도 양호한 그런 이제 모습들이 될 텐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지 못하고 꺾여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면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금 쉬어가면서 새로운 또 저점을 확인하고 바닥을 다지면서 다소 좀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흐름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번 주가 이슈도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에서 강한 어떤 상승의 포인트나 이런 것들 흐름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고, 이전에도 이렇게 급등 나오고 조정받고 급등 나오고 조정받고 조정받고 나서 단 한 번의 상승으로 그동안의 조정을 다 만회했었던 그런 특징적인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이거 자체가 어떤 애경케미칼의 악재로 인한 하락이 아니고 이슈나 뭐 관심을 못 받아서 지금 쉬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금 또 나트륨 배터리 이슈 나오면 단 한 번의 상승으로 그동안에 조정받았던 걸 다 회복할 수 있는 힘이나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현재 발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이번 주에는 그래도 기대할 만한 어떤 이슈들 일정이 있는 만큼 이번 주 좀 변곡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애경케미칼 어떤 공매도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197주였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죠. 지난주 8월 8일에도 8월 7일에도 역시나 거의 현재 시점에서 공매도는 없다시피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공매도가 찍어 눌러서 못 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대체거래소까지 포함해서 보면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늘긴 합니다. 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애경케미칼의 공매도나 이런 것들은 현 수준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공매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뭐 찍어 눌러서 지금 못 가고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이슈 하나만 좀 나와줘도 강하게 또 쉽게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4일 연속 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또 매도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건 좀 아쉽고, 투신도 지난번 한 15,000주 가량의 매수 이후에는 이렇다 할 매수세나 이런 것들을 크게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뭐 최근 들어서는 조금 쉬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 전체적으로 조금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찌됐든 요런 좀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 주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도 이런 어떤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전반적으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으로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반등의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애견케미칼 관련된 이슈들 같이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들 안내 도와드리면 저희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아래에 이렇게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있습니다. 동그라미, 구독자이시면 동그라미에 표시하시면 되고 아니시면 X에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만의 어떤 투자 스타일, 단기면 단기, 장기면 장기 이런 부분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채널에서 제공하는 어떤 혜택 원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종목 진단이나 이런 것들 원하시는 거 있으면 종목명하고 평균 단가나 이런 부분들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신 받으실 전화번호 010땡땡땡땡땡의 땡땡땡땡 번호로 남겨주신 다음에 아래 동의하기 누르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죠. 예,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